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3부 마지막 시간은요. 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금빛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파리올림픽 이야기 이종훈 평론가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오랜만입니다. 평론가라고 해주세요. 그냥 평론가 그러면 배종찬 평론가와 구분이 안 돼요. 맞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이종훈 평론가 얼굴을 네. 딱 보면 야구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올림픽 특집이니까. 올림픽 뉴스 없는 만들죠 다시. 그럴까요? 네. 아 그때 이제 소개할 때 전직 그만해. 전직 국저 뭐였지 그때 전 제주도지사 뭐 전 의원 현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을 지냈던 요렇게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는 퀴즈입니다. 네. 올림픽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야구는 나중에. 네. 양궁 10연패. 네. 여자 단체 10연패? 10연패. 남자 3연패. 근데요 연습은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올림픽 나오는 선수 치고 연습 안 하고 그렇죠. 나오는 선수 있겠어요? 이번에 여자 결승 상대인 중국, 네. 남자 결승 상대인 프랑스 다 연습 열심히 할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자 10연패면 40년입니다. 네. 아 실제로 이거 예. 그 1900년대 초반에 양궁이 올림픽 종목에서 빠졌다가 예. 다시 복귀한 게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예요. 어. 그러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지금 올림픽 종목에 양궁이 들어와 있는데 예. 10연패는 뭐냐면 우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우승한 거예요. 계속이네 그냥. 그러니까- 양국이 다시 들어온 이후로부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그러니까 88년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양궁 종목 단체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가져간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룰도 많이 바꿨잖아요. 많이 우리나라 바꿨죠. 견제하려고. 대한민국 견제하고 이제 대한민국에 계속 우승하니까 양궁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은 계속 경기하지만 금메달은 항상 대한민국이 가져가고 예. 양궁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결승에서 만나야만 은메달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맞아. 자 그런데 그리고 선수도 우리는 매년 바뀌거든요. 네, 늘 올림픽 바뀌죠. 때 2연패를 개인 2연패를 하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멤버가 계속 바뀌는데도 외국은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제 중국 여자 선수 한 명은 지난번 도쿄에다 나 봤던 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예. 어제 프랑스도 도쿄 때 은메달 딴. 예.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선수 계속 바뀐다는 부분과 연관이 될 수도 그게 좋은 있는데 거예요. 공정한 선발 과정 그리고 디테일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공정한 선발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양궁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과거에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발전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전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동계 스포츠 중에 우리 메달 받신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뭐 항상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던 거와는 비교가 전혀 되는 거죠. 그런 잡음이 없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번에 그 여자 단체전에 출전했던 전운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운영 선수 같은 경우는 30살이에요. 30살인데 세계 60위. 그동안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저는 뭘 하지만- 놀랐냐면요. 네. 오늘 아침 종안신문 보니까 3명이잖아요. 네, 제일 나이 많은 선수 네, 그 선수가 세계 랭킹이 60몇 위. 네. 전운영. 막내 네. 세계 남수현 랭킹 선수? 네. 20몇 위. 네. 아니 세계 랭킹 60위랑 20위를 데리고 단체전을 금메달을 딴다는 게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선발전, 평가전에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그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연맹이나 다른 경기 단체 같으면 유혹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걸로는 우리가 10연패 할 수 없지. 네. 이번만은 좀 예외로 갈까? 이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 중에서 그 두 네. 선수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많죠. 있죠. 당연히 많죠. 그런데 떨어진 거죠 평가전. 그렇죠. 희한하네. 그러니까 선발전과 평가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운영 선수 같은 경우에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8강전에 좀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조준경이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요. 조준경이 문제가 있으면서 8강전에 좀 흔들렸는데 예. 결승에서 사실 하드캐리 해줬거든요. 우리 금메달을 하드캐리한 선수가 전운영 선수예요. 네. 근데 전운영 선수가 본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자기는 대한민국 양궁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평가전에서 뽑힌 어.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올림픽보다 자기의 더 어려운. 실력과 화살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 10점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다른 나라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난 도쿄올림픽 끝나자마자 파리올림픽이 네. 예정돼 있잖아요.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모형을 세트장을 가져옵니다. 제작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3년이죠 이번엔. 3년 동안 실제 경기가 펼쳐지는 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양궁 대표팀 같은 경우에 예. 가끔씩 야구장 가서 양궁 훈련해요. 아 시끄러운데. 소음 훈련, 예. 관중들이 많은 예. 곳에서 훈련. 그런 것들을 디테일들을 다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양궁협회는 딱 이거네. 뭐 기존의 뭐 세계 랭킹 뭐 금메달 뭐 이런 거 상관없고 대회에 임박해서 가장 좋은 실력과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를 선발한다. 어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그 새로운 신임 네. 국가대표팀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축구? 10년 전에 본인의 실패의 이유로 예. 이름값만 보고 선수를 뽑았기 때문이다. 그때 라고 박주영 얘기했잖아요. 선수 뭐 이름값 뽑았던 모르겠어요 얘기죠. 누군지는. 아니 뭐 하지만 이돌에 있었으니까. 네, 이름값만 보고 선수를 뽑은 게 10년 전의 실패의 원인이다. 예. 그걸 양궁은 안 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아니 보니까 현대차 그룹 네. 예전에 양궁 올림픽 경기할 때는 정몽구 회장이 항상 네. 이제 왔었는데 지금은 또 아들인 정인선 정의선 회장이 회장. 또 네. 그 부자가 현대차 그룹이 양궁 이 대표팀에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창업주의자 현대가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정주영 회장의 유지 중에 하나가 양궁협회예요. 보니까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뭐 네. 예. 저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예. 다른 경기 단체 선수들 같은 경우, 다른 종목의 선수들 같은 경우 양궁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 먹는 거 하나, 잠자는 거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신경 써주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원도 있고 노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간 건데 사격에 어제 반효진 선수요. 네, 16살 네, 사격 시작한 지 3년 됐다는데 3년.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이 정도면 탁월한 천재 아닌가?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도 경험을 쌓으려고 나가본. 근데 전체 1위를 해버렸어. 경험 한번 나 한번 해본 적 없나? 한번 나가볼까? 네. 정확히 2학년 말쯤에 총 이건 타고나는 거 아니야? 잡고 총 잡은 지 2달 만에 예.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나 선수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앨리스 선수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만 3년이 채 안 됐던 예. 올 초에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에 예. 경험을 쌓기 위해서 경험 쌓으려고 한번 나갔다가 예. 전체 1위를 해서 예. 파리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 막둥이로 예. 합류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 쌓으러 나간 이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첫 번째 대회에서 금메달. 그것도 마지막에 연장전 네. 슈도프까지. 슈더프에서 0.1점 차. 예. 그것도 전 봤는데 마지막 발 실수해가지고 2발 먼저 실수했죠. 두 발 실수해서 그 전에 앞서 나가 끝낼 수 있었는데. 네. 동점을 스스로 만들어 네. 놓고. 예? 아,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드라마를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 선수들 뭐 여자 양궁 대표팀도 그렇고 예. 반효진 선수도 그렇고 드라마를 알아요. 그게 구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사격 보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됐던 진종호 네네. 의원도 선수 시절에 오래 했잖아요. 네네. 오래 했죠. 예. 이 반효진 선수도 그거 보면은 어리니까 굉장히 장수할 수도 있겠다는 제가 생각도 볼 때 들어요. 오해진 선수도 지금 19이잖아요. 공기건총에 오해진 선수 19이고 그리고 공기소총에 지금 반효진 선수가 16인데 예. 제가 볼 때 16년 합니다. 어. 올림픽 4번에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진짜. 네. 예. 장수하기를 역대 저 개인 금메달 기록을 반효진 선수가 깨기를 기원하면서 저기 파리올림픽 논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는 IOC에서 우리나라 개회식 때 북한으로 소개했잖아요. 영어부로 네, 다. 이런 실수는 초보적인 실수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스크립트가 잘못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크립트가 전혀 지금 체크가 안 된 거냐. 예. 장내 아나운서는 읽었겠죠. 네. 원고 있는데. 그리고 자막 치는 사람도 그냥 네, 네. 스크립트 보고 친 거죠. 원고가 잘못된 건데. 네, 그러니까 스크립트 원고가 잘못 넘어갔는데 그게 네. 말이 되냐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 수주 경쟁도 있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음모론도 좀 있어요. 프랑스 제끼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저도 약간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 북한이라고 호명하고 네. 그 다음에 SNS에 올라온 사진 보면 우리 선수들과 태극기는 흐릿해요. 예.
왜 이런 사진을 골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얘들이 그냥 못하는구나 진행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오륜기 뒤집히고 이래가지고. 오링도 뒤집힌 것도 있지만은 예. 남수단 같은 경우에 남자 농구 팀 경기에 예. 다른 나라 국가 나갔잖아. 정말요? 그래서 뚝 끊어 중간에 끊어가지고 3분 동안 국가가 안 나오고 다시 틀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 어제 아르헨티나 수영 선수가 예. 그 수영 경기장 나올 때 수영 경기장 그 대기실에서 딱 나올 때 보면 국기 뜨잖아요. 예. 국기가 뜨는데 중국 국기 아르헨티나. 어성홍기 딱 띄워주고 예.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진짜 개념 없네. 그러니까 국기 틀려 국가 틀려 예. 나라 명칭 틀려 국호 틀려 뭐 지금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심지어 어제 남자 단체전 결승전 시상식 보셨어요? 양궁 남자 단체 시상식 아니요. 시상식 보면 자국 국기인 프랑스기를 예. 제일 밑에 올려 은메달인데 자기 것도 실수해. 예. 자유로운 그래서 나라가요. 그냥 프랑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못하는구나 네. 진행을 못하는구나. 아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잖아요. 프랑스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잔실수도 그렇지만 나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 올림픽 컨셉이 네, 친환경 올림픽 하거든요. 네네. 친환경 좋다 이거예요. 네, 선진국다운 이야기죠. 아니, 네. 그러면 친환경 하려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나 하지. 전 세계에서 손님들 초대해놓고 에어컨도 안 틀어줘. 밥도 다 채식이야. 네. 그럼 선수들은 배고파, 더워. 이러면 이게 운영이 잘 되나? 아니면 제가 친환경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아니 이게 올림픽인데 지금 보니까 버스에 에어컨도 안 틀고 방탄 때문에 창문들 닫아가지고 네. 덥고 지금 음식이 부실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다 도시락 먹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지금 친환경을 그 영국 언론들 특히 이제 네. 비판을 많이 하는데 영국 언론들 같은 경우 친환경을 지금 강요하는 거냐라는 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어컨 설치 안 하는 게 맞고요. 아, 그거 좋죠. 그리고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거를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이 논란이 나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양과 휴식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네. 근데 경기를 평소에 하지. 또 육류 섭취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지금 파리올림픽 선수촌 식당에 가보면 고기 한 점 구하려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까 선수들 자체가 이동에 지치고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올림픽이라는 게 최고의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아니 저는 그리고 또 보면서 우리나라는 네. 잘 사니까 선수를 위해서 또 도시락도 또 제공하고 이러지만 빈국에서 온 선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방법이. 그거 심각해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맞아, 에어컨이나 맞아. 냉방장치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은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어컨 그거- 가져다 그거 달았다 그러더니. 니들이 다 알아서 해. 그럼 니들 돈으로 해라고 파리 조직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나라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거, 예. 뭐 잠자는 거 전부 다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데 개막식 공연 때 네. 이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연출에 여장 남자 그다음에 트랜스 모델 등이 등장했다. 네네. 이게 뭐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종교계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종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결국 영상을 그 너튜브나 이런 데서는 삭제했죠. 근데 네. 이제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 측이 생각한 것은 이번 파리 올림픽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하는 게 친환경 올림픽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는 게 완전히 개방된 대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방성을 강조해요. 예. 그러니까 야외에서 개막식을 치른 네. 첫 번째 올림픽이기도 하고 개방성 그리고 톨레랑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개방해버린 게 아닌가.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이 이거는 하여간 뭐 개방성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으킨 걸로 본인들이 인정하고 사과는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가요불급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뭐 있어요? 이제 양궁 개인전, 남녀 개인전. 양궁 개인전 예. 그리고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그리고 남자 사브르 단체전 예. 금메달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종목이 또 금메달인데 우리 대한체육회가 원래 이번 파리올림픽 목표가 금메달 5개거든요. 이미 달성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계속 금메달 쏟아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있네요. 배드민턴에. 아 그렇구나. 여러분 축구는 없어요. 왜냐고 예선 탈락했거든요. 야구도 없어요. 야구도 없어요. 그건 종목이 없고 네. 일본은 축구 2연승입니다. 어쩔 거 이거를 배구도 없는데 농구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